예,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시장 전략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내가 사실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좀 먼저 올리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 시장에서 어떤 전문가가 텔레비에 나와서 자기의 주장을 아마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슬쩍 아마 걸치고 있을 건데 시장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지금 분기 1분기가 급등했고 2분기 조정 타이밍에 금리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그죠? 이쪽 이슈서부터 막 이런 게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나 어떤 매크로 변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도 이게 변화되는 게 없어요. 위험한 게 없어요. 달러는 꺾이고 있고요. 유가 꺾이고 있고요. 원화도 강세 기조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가만 잡히면 FOMC에서 파웰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만 해도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런 거죠. 물론 파웰이 말을 돌려서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충격은 있거든요. 근데 파웰이 멀쩡한 사람이지 멀쩡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의 충격이 자기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시장의 충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 아니거든요. 나도 다음 주 전략 얘기할 때 내가 말을 어떤 식으로 할 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는데 파웰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파웰이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해서 먼저 밀린다. 우리가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미 선반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이제 사그라들 때가 됐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시장 결국 반등 나옴. 그죠? 이번 주 시장 결국 반등 나옴. 근데 여기 문제라는 말이 앞에 들어갔어요.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현상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뭐냐?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수리에서 매수하는 사람은 진짜 저점에 매수 기회가 온 거 놓친다고. 뭐 때문에?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왜 정수리에서 사냐고. 정수리에서 사는 걸 고치라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변동성이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그럼 변동성이라는 놈자는 왜 생길까요? 공포감 느끼라고요. 일반인들 공포감 느끼라고 변동성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일반인들이나 시장이 공포감을 느끼니까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저평가 밸류가 저평가가 해소되면 끝나는 거 이듯이 이 변동성은 일시적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때 몸을 사려야 되는데 이미 변동성은 한 번 나왔잖아요. 그럼 두 번째 나오는 변동성은 보통 충격파가 약한 겁니다. 20년의 실전 경험으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론 뭐냐? 이제 변동성이 이제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누그러질 때가 됐다. 다만 저런 변동성이 생길 때 해결하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심이론이라는 거고 마디매매라는 거고서부터 몇 가지 좀 있고요. 달러 환율 등은 어느 정도 수그러지고 있다.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밤 물가지표 높게 나왔으나 지금 시장 반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좋다라는 표현 썼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 FOMC가 변곡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연준에서는 특별히 나올 만한 악재 없어요. 현재로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웰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고 바로 직전에 다소간의 매파적인 얘기했거든요. 파웰도 물가 자꾸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고금리 좀 유지할 수 있어요. 대신 지금 CPI는 최근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있었는데 만약에 물가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어느 정도 고금리는 유지될 수 있어요 하면서 장 폭락할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올려놓고 신고가 간 장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파웰은 한번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거와 유사한 정도 말만 해봤자 어차피 지금 먼저 밀리고 있으니까 충격파는 작을 거고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날 것으로 나의 시황을 보라는 이유인데
이거 나중에 VOD 보는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이거 VOD 안 본 사람들은 100% 정수리로 따라갑니다. 내 단언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주식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파웰 의장의 코멘트는 좀 봐야 되는데 그 타이밍까지가 이제 마디매매 병행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마지막 끝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기가 다음 주 목요일이. 그때 만약에 지수가 밀려 있다. 그럼 이제 거기가 저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마디매매 병행인데 반대적으로 어차피 그쪽으로 밀리면 이제 다시 장은 올라갈 거야 라고 보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면서 주가가 밀려서 저점으로 오면 그걸 매수하는 기회로 잡으라고 하는 거고 나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말고 차라리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밀리면 그냥 거기서 매수하라고요. 그냥 말귀 못 알아들으면 그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추가적인 거는 좀 이따 시간 되면 좀 디테일 가고 요게 1차적인 거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컴다운. 근데 하나이글스 오늘 또 졌어요. 내가 가서 저기 운동장에 가서 응원을 하든지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기 좀 주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보면 이번 주 여러분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시장 17,795 줬고 하루 만에 17,300으로 폭락시켰잖아요. 메타 실적 발표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확 밀어버리더니 다시 오늘 17,800으로 확 당겼지 않습니까? 600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루 사이에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MS하고 구글의 영향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변동성 장난 아니죠. 국내장도 348 찍고 365 쪽으로 반등 주고 다시 358로 밀더니 오늘 다시 확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코멘트예요. 이런 식으로 지수가 고점에서 변동성이 큰 거는 바닥 따지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바닥을 다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은 핵심 주도주나 그죠?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하드캐리하기 때문에 아까 인포뱅크 물어본 사람서부터 뉴로메카 같이 시장에서 소외받는 주식은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그렇게 흘러내린 주식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사그라들면서 주도주나 올라갈 만치 올라간 종목들이 다시 쉴 때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소외받은 주식들이 순환매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소외받은 주식들이 순환매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고 정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타이밍은 5월 2일 FOMC 이후. 그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만기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만기 오면 연하 온다가 아니고 그 만기가 지나면 변동성이 줄어든다. 주식하는 분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지수가 흔들린다. 절호의 매수기에. 그때까지 지수가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한번 매도.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장인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간단한 시장이고 내가 여러분들 초성으로 강조하는 종목은 마지막서부터 들어가면요. 최근에 이종복이가 초성으로 강조했던 주식은 다 대박 났어요. 예전부터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섹터 중에 소외받는 섹터인 로봇 섹터하고 AI과의 섹터가 흘러내려서 그런데 AI 쪽이 이제 다음 주 이후에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AI의 대표주자잖아요. 지금 나스닥은 쟤들이 하드캐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AI 소프트웨어과의 관련주들, AI 챗 GPT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 매수세 들어오면 확 튀는 거예요. 추격 매수하지 말고 지금 사세요. 이렇게 좋은 주식이 많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렇게 될 때는 주변주 및 소외주는 흘러내리기만 하다가 그들이 이제 침체권으로 오겠죠. 지금 이제 침체권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또 매수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내가 요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결론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AI는 챗 GPT 클라우드형이에요. 제약 등의 핵심 주도주를 집중하되 지금은 반도체 2차 전지가 좋은데 결국은 로봇, AI, 챗 GPT 쪽으로 순환매 가능하다고 내가 단정진 거고요. 전력 설비는 너무 급등이니까 추격 매수 주의하시고 냉각기, 콘덴서 등 이쪽 관련주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슈퍼 캐패시터 관련주로 요새 LS 일렉트릭 날라갔고 LS라는 본주도 고점에 있죠. 그러면 LS자가 들어가는 그죠? 예. 뒤에 머트리마 이런 거 붙고 그러는 주식들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진짜 종목은 많다니까요. 대신 이제 지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저점에 있는 주식을 내가 얘기하면은 미스터 진단이나 랭킹쇼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거 언제 올라가요? 이거 언제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긴 언제 올라갑니까?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바닥에 있는 거 순환매를 예측한 거니까 지금이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를 하나 아셔야 되냐면요. 이종복이가 연말장 되면 연말 드레싱 해갖고 12월 달 시장 특징 설명하고요. 1월 달은 일의 현상과 1월 효과 얘기하죠. 그래서 2, 3월 달 정도 가면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2, 3월 달에 조정을 안 받고 올라가는 장이면 반드시 4월 달, 5월 달 하락장 오는 거. 그 다음에 이 5, 6월 달 장의 특징에서 만약에 여기서 장이 빠지면 8월 달에 썸머랠리 오는 거고 5, 6월 달 장이 안 빠지면 8월 달에 급락하고 하는 게 내가 중심으로는 6대 필살기라고 해가지고 이토마토에 16년 있으면서 7년 동안은 이것만 방송한 사람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간략하게 한 번만 볼게요. 주식시장이 이제 이거 이제 써먹는 사람 많을 텐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알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만 여러분들 알면 이런 변동성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작년도 2, 3월 달에 조정받았잖아요. 보세요, 여기. 작년도 2, 3월 달에 조정받았죠. 근데 올해는 2, 3월 달에 조정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작년도 2, 3월 달에 조정받으니까 4, 5, 6월 달로 가면서 주가 올라갔죠. 자, 그 재작년도 한번 볼래요? 이거 이토마토 PD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재작년도 2, 3월 달에는 주가 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4, 5, 6 달로 갈 때 주가 폭락했잖아요. 2년 연속 적중했어요. 그래서 3년째 볼까요? 재작년도 2, 3월 달에 주가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4, 5, 6월 달에 곧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3년 연속 적중이죠? 재작년도 그때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변곡점을 안다면 2, 3월 달에는 장이 급락할 수 있어. 그러면 1월 말쯤 어딘가나 2월 초순에 주식이 고점에 있을 때 팔면 코로나 폭락장 다 피해갔죠. 여기서 내 방송 들었던 사람들은 이거 다 피해갔어요. 2, 3월 달이 폭락 나오니까 4, 5, 6월 달 가면서 올라가죠. 어때요, 여러분? 2, 3월 달 장이 고점일 때는 4, 5, 6월 달은 약하고 2, 3월 달 장이 조정받으면 4, 5, 6월 달에 올라가는 게 단 한 번도 안 빗나가죠. 4년, 5년 연속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연말부터 올 2, 3월 달에 이 얘기 한 거예요. 여기서도 2, 3월 달에 지수가 고점에 있으니까 4, 5, 6월 달로 갈 때 5, 6월 달에 보시면 폭락장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이고 그래 결론은 지금 2, 3월 달에 고점이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2, 3월 달에 지금 고점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4, 5, 6월 달 오면서 조정받는 거 당연한 거고 여기서 조정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쪽으로 올라갔잖아요. 마치겠습니다.